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증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 방송 4부로 나눠서 할 거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증여가 가장 관심이 많고 증여가 가장 이슈가 많습니다. 제 방송 중에서 1억 증여 세금 영원 이게 원래 의안이 들어가고 통과가 됐으면 올해부터 시행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저는 빨리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상장 기업 주식의 증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현금 입출금을 통해서 증여를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 반대로 말씀드리면 걸리는 방법이 아니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증여와 상속의 전략 설계. 증여와 상속은 세율 구간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4부로 총 영상 준비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부모님, 현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모르는 모든 분들, 증여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증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양도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자녀 법인을 설립 예정인 대표님, 차등 배당을 하고 싶은 대표님, 가업 승계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영상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1부부터 4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금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억울하지 않다. 그래서 증여세란 무엇인가? 자,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돈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예,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받은 사람, 쉽게 설명드리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고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 증여세 납부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고요.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 의무자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재산은 납부 의무자가 증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납부 의무자가, 증여자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요.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소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183일 이상 있었다라고 하면은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재산은 증여를 했다. 그럼 아버지가 증여세를 낸다. 네, 이겁니다. 자, 증여일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냥 증여 날짜가 증여일이 되는 거예요. 예. 증여 날짜가 증여일이 된다. 이거 되게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뭐 소유권 등기하는 날, 그리고 뭐
분양권, 그리고 재산, 주식 및 출자, 무기명채권, 그 외에 재산 등등등등.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세무사님들이 언제까지 세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증여일의 기준이 돼서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쉽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연대 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혹은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무엇이냐? 수증자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세 징수를 해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자, 요거 잘 보세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돈을 줬다,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비거주자인데 증여세를 못 내죠. 그럼 누가 내요? 연대 납부를 하는 아버지가 내줘야 하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증여세 납부 기한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증여 받은 달 플러스 3개월입니다. 언제? 그럼 지금이 2월이죠. 2월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양도는 플러스 2개월이죠. 예, 증여는 플러스 3개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가산세가 있어요. 증여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20%, 원래 증여세를 1억을 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신고를 안 했는데 걸렸다? 그러면 20%에서 2천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전이 되는 거니까 등기가.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안 걸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무신고 가산세는 뭐 차명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차명 주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신고 가산세를 또 20%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현금 증여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 얼마까지 신고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 이자율 보시면 여기서 10만 분의 22 해당하는 이자예요. 이자. 예. 너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자 어떻게 계산하냐? 1일 곱하기 10만 분의 22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붙어요. 하루하루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거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다. 무신고 가산세 플러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이제 특히 차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세보다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가산세 두 가지 있죠. 뭐 보험금, 명세서 등 제출 위반, 불분명한 금액의 0.2%, 그리고 명의개서 안 한 거, 명의개서는 주식이죠. 주식 0.02%, 그리고 창업자금 사용 명세 제출 불성실 했을 때는 0.3%의 가산세가 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안 내시려면 증여 전략을 처음부터 잘 세우시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 증여재산가액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과세 혹은 불산입되는 것들을 다 이제 빼는 거죠.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기본 생활비나 교육비 이런 거는 증여 항목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막 또 얘기합니다. 유학 보내는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일부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 하는데 좀 과다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등 배당이 유행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해서 막 자녀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막은 거죠. 차등 배당을 하면 막은 건 아니죠. 차등 배당을 하면 증여세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무액까지 빼줍니다. 채무액까지 빼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는 게 뭐냐? 증여일로부터 10년 딱 이전까지 증여한 총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공제라는 게 있죠.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증여공제가 있어요. 이게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내 와이프한테도 못 주고 내 자녀한테도 돈을 그냥 못 주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증여세 자체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배우자는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 10년 동안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을 해줍니다. 공제 금액을. 그리고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자녀분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성년에 한해서고요.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1천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거 활용을 하느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공제 한도 내에서 내가 현금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통장 입출금도 이제 다루겠지만 통장 입출금을 많이 한 경우에는 그게 잘못하게 되면 쌍방 증여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됩니다. 세율이 있어요. 10% 구간, 20% 구간, 30% 구간, 40% 구간, 50% 구간 이렇게 있는데 10% 구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증여 세금을 적게 내면서 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게는 5억 20% 한도 내에서도 많이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다룰 예정이지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 내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증여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체 재산이 한 2억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뭐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주식 증여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언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탈세를 하고 누군가는 절세를 합니다. 탈세 신고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COE빗 절세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다음 영상 예고 2부 주식 증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2부부터가 진짜죠. 1부는 간단하게 안내를 한 거고 네, 그래서 2부 영상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절세 정보 상담 신청은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